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지금 서울 에어쇼 아덱스 2021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방산업체들의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기분 좋습니다. 우리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우리 공군의 훈련기죠. 프로펠러 훈련기, 기본 훈련기인데 KT-1 지금 쓰고 있죠. 거의 후속으로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아주 혁신적인 훈련기 만든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터키가 지금 F-16 사기 위해서 미국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어떤 협박인지 보겠습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미국과 F-16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터키 방위산업 책임자가 미국에게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F-16도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 터키 공군은 러시아제 장비로 전환된다는 엄포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터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F-16 구매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터키는 러시아제 수호이 35 또는 수호이 57 전투기 구매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이스마일 데미르 터키 방위산업청장이 현지 시각 10월 18일 언론을 통해 공개 선언했습니다. S-400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미 행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데미르 청장은 국영 NTV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F-35 사태 이후 미국이 F-16에 대한 거래마저 불허한다면 터키에게는 대안이 없다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언급되었던 수호이 35나 수호이 57 구매설은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으며 터키 공군은 러시아제 전투기로 무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터키 정부는 미국의 40대의 F-16V 블락 70 기체 신조기와 80개의 F-16V 성능 개량 키트를 약 60억 달러에 판매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터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 거래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미 의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거래 성사 가능성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군의 무기 구매 사업을 총괄 감독하는 데미르 청장은 러시아제 전투기 도입 경고는 그야말로 최후 통첩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제 전투기로 무장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나토에서 나가겠다라는 협박이어서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국영 무기 수출 기업인 로소본 엑스포트 고위 관계자가 타스 통신 등 러시아 국내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수호이 57 터키 판매는 물론 터키의 TFX 프로그램 공동 개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터키 정부 고위 당국자의 이 같은 협박에 미 의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터키 지금 현재 이 F-16 전투기 한 25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F-16 최대 운용국 중 하나인데요. 미국을 제외하고. 그런데 이 F-16 후속으로 F-35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JSF 프로그램 이 공동 개발에 돈도 내고 그리고 6대 도입하는 선수금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비용 전부 다 동결돼 버리고 그 6대는 터키 주려고 생산했던 6대는 미 공군이 가져가 버리고 뭐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터키 공군은 지금 또 그리스하고 유전 문제 때문에 계속 분쟁이 생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라팔 전투기 24대를 긴급 도입하게 되고 이러니까 공군력의 균형이 그리스 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 라팔이 세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는 터키는 기존에는 그리스보다 더 많은 F-16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저쪽이 라팔을 가지고 오니까 수적인 우위보다도 성능의 우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터키가 신형 전투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F-16V 이거 가지고 오면 이건 뭐 아주 첨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팔하고 어느 정도 대적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니들이 F-35 안 판다고 그러면 F-16V 이거 우리 40대 살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50대의 F-16 CD형 이걸 그 중에서 한 80대 정도, 한 80대 정도를 F-16V로 한국처럼 대만처럼 업그레이드 할게. 그래서 그 총 비용으로 60억 달러, 그러니까 한 7조 원 넘게 책정해 줄 테니까 팔아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갑자기 웬 돈벼락이 쏟아지냐.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로키드 마틴은 계속 아마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들어주고 싶죠. 문제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는 지속적으로 터키의 무장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터키 방사청장의 멘트는 미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미 의회 의원들에게 상하원 의원들에게 자꾸 니들 이러면은 우리는 미국제 전투기 안 사고 러시아제 전투기 살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S-400 지대공 미사일 방공무기를 러시아제로 도입했고 여기다가 전투기까지 러시아제로 한다면 이건 뭐 나토하고 호환 안 되는 거 아니냐? 나토하고 이 전술을 같이 교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나토에서 나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나토에서 나가면 안 그래도 지금 이 흑해에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먹어버리면서 흑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여기에 흑해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주 좁은 두 개의 해협을 터키가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터키가 나토에서 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흑해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흑해 안에 루마니아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우크라이나 아직 나토는 아니지만 루마니아 나토죠.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 보호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뭐 터키가 자신들의 이 압도적인 지정학적 유리한 위치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을 압박하는 것 같은데 터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공군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부품도 안 주고 그리고 새로 신형 무기도 안 판다 그러고 그러면서 러시아제나 중국제 무기 사려고 하는 건 못 사게 하고 이러면 우리는 뭐 망하란 말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터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의원들이 뭐 F-35도 아니고 그리고 뭐 F-15 스트라이크 이글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굳이 이걸 막을 필요는 있냐? 그래서 터키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는 것은 미 의회 의원들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F-16V 파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번 에어쇼에서 세계 최초로 전기 모터를 이용한 군용 기본 훈련기 소리개를 선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목표대로 완성된다면 세계 최초이자 동급 최강 성능을 구현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서울 에어쇼에서 공군의 KT-1 후속 기본 훈련기 사업을 겨냥한 자체 개발 프로젝트인 일명 소리개 모델을 선보였다고 얼러5가 현지 시각 10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소리개란 상승 기류를 타고 창공을 누비는 매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군의 KT-1 후속 4세대 기본 훈련기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카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카이 관계자는 차기 기본 훈련기 사업을 통해 1600마력 이상의 엔진을 장착하고 디지털화된 조종석을 적용해 동급 경쟁 기종을 능가하는 터보프롭 명품 K 훈련기가 탄생할 것이다 라며 군의 소요가 확정되면 7년 내에 고출력 엔진 장착형을 개발할 수 있고 전기 추진을 적용하기 위한 설계를 반영할 것이다 라고 밝혀 4세대 기본 훈련기가 내연기관 장착형과 전기모터 장착형 두 종류로 개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카이는 또 이 훈련기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훈련이 가능하며 KF-21, T-50과 호환되도록 칵핏 설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 조종사의 보다 빠른 비행 적응을 돕는 것은 물론 공군의 항공기 유지비 감소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기 모터를 이용한 항공기는 여러 메이커에서 제작하고 있지만 군용 항공기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적용하는 것은 카이가 세계 최초인데요. 탄소 중립 시대에 소리개가 세계 기본 훈련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 보면 프로펠러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날개에 지금 4개가 있는데 이게 2차 대전 때 이렇게 4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폭격기들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근데 이거 폭격기가 아니고 당시로 치면 소형 전투기입니다. 그럼 소형 전투기는 이 기수 부분에 프로펠러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전기 모터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작은 모터를 바로 이렇게 4개를 달고 그래서 프로펠러 4개인데 뭐 괜찮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KT-1이 950마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KT-1 950마력짜리를 가지고 KA-1 해서 여기다가 뭐 로켓 포더도 달고 또 기관총 포더도 달고 이렇게 해서 좀 이 저강도 공격기로도 좀 쓰고 있는데 사실 그건 뭐 너무 힘이 약하다. 그래서 잘 판매가 안 되죠. 왜냐? 지금 전 세계 이 프로펠러기를 가지고 공격기로 쓰는 그런 시장은 브라질의 슈퍼 투카노가 석권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슈퍼투카노 생긴 거 보면 우리 KT1하고 거의 95% 똑같이 생겼어요. 뭐 그렇게 생겨야 비행이 가능한가 봅니다. 프로펠러기는. 그런데 그 90에서 95% 똑같은데 슈퍼투카노와 우리 KT1은 뭐가 다르냐? 엔진이 달라요. 심장이 달라요. 우리는 950마력, 슈퍼투카노는 1600마력. 그러니까 거기는 무장 달고 아주 급기동도 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도 있고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 올라오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 KT1은 그게 안 되죠. 뭐 이렇게 가니까 저기 고속도로를 타고 남해 고속도로를 달려보신 분들은 진주 인근 지나다 보면 그 KT1 날아다니는 거 붕붕 하면서 날아다니는 거 자주 보십니다. 왜냐 그게 우리 훈련 비행단이 있으니까 사천에 그 카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KT1이 좀 더 수출이 잘 되려고 하면은 공격기 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남미라든지 이렇게 자기 국가 내에 반군이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뭐 남미 같은 경우는 마약상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반군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국 내의 이 반란 세력들을 대상으로 뭔가 공격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이 프로펠러 비행기 여기에 공격 무장 달고 정찰하고 있네 때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슈퍼투카노 대량으로 도입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상대하라고 줬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 다 지금 탈레반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먹으려고 하면은 파워가 돼야 되는데 KT1은 너무 약하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1600마력 간다고 하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비도 당연히 더 싸겠죠. 이 내부에 배터리를 어마어마하게 리튬 이온 배터리 어마어마하게 장착하고 있는데 배터리 기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테고 그래서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2차 대전 때 무스탕 전투기 2차 대전 후기에 롤스로이스제 엔진을 딱 갖다 붙이고는 1700마력을 달성하고 그때부터 그냥 독일까지 가서 폭격하고 어마어마하게 활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945년, 44년 그때 활동하던 무스탕 전투기하고 지금 2000년대 만들었던 우리 KT1하고 누가 더 세냐? 어느 게 더 세냐? 이런 비교를 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다 넣고 0.1초도 생각할 필요 없이 1944년의 무스탕이 훨씬 더 셉니다. 1700마력이니까. 그리고 항속거리도 훨씬 더 길고.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에 100년 전에 만들었던 전투기 프로펠러기보다 못한 거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리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카이에서 만든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시장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아무튼 잘 되길 바라고 카이 뭐 아시죠? 거의 지금 뭐 국영기업에 가까운 그런 회사인데 IMF 때 이 KT1 같은 경우는 대우중공업의 항공산업 부분 뭐 줄여서 대우항공이라고도 했는데 거기에서 KT1 만들었고 그리고 당시에 삼성항공이 또 있었습니다. 삼성항공은 KF-16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었고 그리고 현대항공이 있었어요. 현대우주항공. 지금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현대항공은 러시아의 야크하고 기술 제휴해서 또 뭐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현대항공이 계속 존속했으면은 이 야크 130 아니면은 지금 뭐 이태리에서 만든 M346 이런 거 현대가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빅딜 해가지고 전부 다 확 합쳐가지고 지금의 카이가 됐는데 스타트가 민영이었으니까 카이는 지금도 다시 민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누군가가 의지가 있는 그런 기업이 카이를 인수해서 진짜 세계적인 항공 방산업체 그리고 항공회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소리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